내연녀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영상을 들키게 되었는데요. 결국 내연녀 B씨는 피고인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법도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변호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가 내연녀 B씨와 함께 2019년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사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가 내연녀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C씨한테 휴대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영상을 들키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배우자 C씨는 당연히 내연녀 B씨 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녀 B씨는 자신의 동영상을 법원으로부터 다 전달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씨한테 내연녀 B씨가 내가 너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가 처벌받는 대신에 내가 위자료 금액을 덜 수가 있대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배우자 C씨는 내연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고, 결국 내연녀 B씨는 피고인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고, 그렇게 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씨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연녀 B씨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또한 이 동영상에 의하면은 내연녀 B씨가 찍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계속하여 무죄 주장을 입증을 한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 및 검찰청으로부터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를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검찰청 이외의 외부로 열람 등사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이 영상 열람 신청을 해서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영상을 촬영한 각도 자체가 전혀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고, 내연녀 B씨가 찍지 마라고는 하지만 성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재판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변호인 사무실에만 한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끔 열람 등사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저희가 열람 등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 성관계 영상을 여러 번 재생을 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에는 내연녀 B씨가 오히려 촬영에 협조하는 듯한 그러한 영상도 다수 발견이 되었고, 피고인 A씨가 그러면 나 여기다 이렇게 놓고 찍을게 라고 하면서 내연녀 B씨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연녀 B씨가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선 내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해야 한다 라고 피고인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증거가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은 곧바로 이 진술 자체가 하나의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여러 억울한 피해자가 거꾸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얼마 전에 판례를 새로 제시를 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아무리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피고인의 진술과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피해자의 진술로서 깨부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 이에 따라 거꾸로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오히려 더 신빙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로 피소를 당하신다면 주저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별일 아니겠지, 우리는 연인 관계였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대응을 하시다가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기소가 되어 있는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소를 당하신다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변호인과 상의를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피소를 당하셨을 때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만약에 파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내가 촬영한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수사기관에 제공을 하시고, 이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 소명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을 피고인 A씨와 논의 중에 있으며, 만일 고소를 한다면 내연녀 B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연인과의 행복했던 추억은 이 가슴 속에만 담고 계십시오. 절대 핸드폰에 저장은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법법도 김민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